공소 제기 후 피고인 신문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수사 종결의 판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상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신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를 이용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피고인 최 씨는 특수절도죄로 경찰 수사 이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판기일에 심리가 끝나게 되죠. 이후 증인의 진술에 있어서 공판 법정에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는 다르게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는 피고인을 다시 소환하여 절도 혐의에 대한 부분과 범행의 동기와 수법 그리고 작물의 처리나 공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는 공판기일 이후에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 수소법원인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의 판사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예금거래 내역표를 피고인의 특수절도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215조는 압수수색 검증에 대한 조문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안의 경우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청구하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1항이며 2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청구하여 영장 발부 이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학설의 경우를 보면 긍정설과 부정설, 절충설 등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판례에 의한 결론을 보면 긍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긍정설은 이미 수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근거로 긍정한다는 견해죠. 그러나 학설은 상황에 따라서 판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부정설이 결론인데요. 부정설은 공판 중심의주의에 대한 실현에 의해 부정하게 됩니다. 본 사안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 검사에게 면담 요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사정도 없습니다. 또한 공범이나 진범이 발견된 경우로 볼 수도 없으며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 신문은 원칙적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대판 2009년 8월 20일 2008도 8213